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중간에 끊었다 갔는데, 자, 봐봐. 오늘 순환계까지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순환계가 뭐냐라는 거야. 순환계는 되게 쉬운 거야. 아까 우리 오늘 뭐 배우지? 근데 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 세포한테 뭐 갖다 주는 거야? 포도당과 산소 갖다 주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 갖다 주고 물과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한 거야? 내가 포도당을 다 어디다 갖다 놨어? 심장에 갖다 놨어. 그럼 그 심장에 갖다 놓은 포도당을 어떻게 갖다 줄 거라는 거야? 그렇지.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심장이야, 심장. 그런데 우리 책은 심장의 직접적인 이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순환계가 나오는데 심장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 이름이 뭐야? 위에 걸, 방. 알겠니?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야? 그렇지. 내가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거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우심자심. 우심. 그렇지. 우심. 그리고 위에 게 방. 얘는 뭐가 돼야 돼? 우심. 그리고 아래는 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좌심. 얘는 좌심 뭐라 그래야 돼? 방.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좌심 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 이렇게. 좌심 실. 이렇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네들 이름은 언제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는 나왔던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뭐는 나오냐라면 혈관 이름은 나오더라는 거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혈관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혈관 이름은 좀 중요해. 혈관 이름은 좀 중요해. 그래서 혈관 이름을 붙일 때는 혈관이야. 혈관 이름을 붙일 때는 뭘로 붙이는 거지? 혈액의 이동 방향으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혈관 이름만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이번 순환계에서는. 바로 뭐야? 온몸을 돌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온몸을 돌고 온 피, 온몸을 돌고 피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심장을 향해 들어오는 혈관, 혈액이 심장을 향해 가는 혈관, 그 혈관의 이름을 뭐라 그래? 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이 되는 거야. 정맥. 근데 이 정맥이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오는 혈관 중에 제일 커. 그래서 이 정맥이 됐다 큰 정맥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대정맥 그러는 거야. 정맥. 그러니까 여기서 정맥, 혈액이 심장을 향해 가는구나. 알겠니? 그리고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걸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런 건 이제 몰라도 돼. 옛날엔 다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판막이라 그래.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지. 그럼 우심실에서 다시 피가 어떻게 되지? 우심실에서 피가 다시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 혈관이 있어. 이렇게. 피가 다시 나간단 말이야. 피가 다시 나가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피가 다시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혈관이 시험에 등장하는 혈관으로는 이 혈관이 제일 많이 시험에 등장하지. 이 혈관의 이름이. 일단 심장에서 나갔으니 이름은 어떻게 돼야 돼? 혈관 이름은 동맥이 돼야 되는 거야. 동맥. 그래서 동맥이 되겠고,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은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 피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폐로 갈 거야. 폐로 갈 거야. 그래서 이 동맥은 폐로 간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폐동맥 그러는 거야. 폐동맥 그러는 거야. 폐동맥. 그러면 폐에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가스 교환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 피를 다시 어디로 보내지? 피를 좌심실로 보내는 거야. 좌심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피를 좌심실로 보내는데 혈액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심장을 향해서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가 돼야 되겠어? 정맥이 돼야 되겠지. 정맥. 근데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갔으니까 폐정맥이 되는 거야. 폐정맥이 되는 거야. 폐정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맥이야 동맥이냐라는 건 무슨 뜻이야? 혈액의 이동 방향을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알려주는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폐 들렸다 폐정맥 오는 피는 폐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 좌심실에 모이겠지. 여기에 피가 모이게 되는 거야. 여기에 피가. 그러면 여기에 모인 피가 어떻게 돼야 돼? 온몸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있는 피가. 그래서 여기 있는 피가 온몸으로 빠져나가서 심장 뒤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피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란다. 그럼 저 피가 뭐가 돼야 돼? 대동맥이 되는 거야. 대동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맥이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혈관 이름은 기본 암기야.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너희들이 심장은 이 심실이 박동하는 거야. 심실이 박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심장을 만지면 심장이 두근두근 뛸 거란 말이지. 이때 뛰는 건 심실이 뛰는 거야. 근데 심실이 뛸 때 이 우심실은 어떻게 돼야 돼? 피가 폐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축과 이완이 매우 작아. 너희들이 만졌을 때, 내 심장을 만졌을 때 두근두근 뛰는 건 사실 우심실에 뛰는 건 잘 못 느끼는 거란 말이야. 훨씬 더 크게 뛰는 건 누가 돼야 돼? 좌심실이지. 왜? 얘가 수축을 통해서 이 피를 어디로 보내야 돼? 온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순환 얘기할 때 이 우심실에서부터 폐 들렸다가 좌심방까지 오는 걸 뭐라 그래? 폐순환 그러는 거야. 폐를 지나갔다 왔다 그래서 이걸 폐순환 그러는 거야. 근데 좌심실에서부터 어디로 가? 온몸 들렸다가 우심방으로 오는 건 뭐라 그래야 돼? 다시 할게. 좌심실에서 나가서 온몸 들렸다가 대정맥에서 어디로 와? 우심방으로 오는 건 내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수축 이완이 매우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심장 박동은 누굴 말하는 거야? 좌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좌심실의 순환을 몸을 순환한다. 그래서 한자로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 그러는 거야. 이걸 체순환. 알겠니? 얘를 무슨 순환? 폐순환. 얘를 무슨 순환? 체순환. 그 순환의 시작점이 심장이고 끝나는 데가 심장이 돼야 돼. 그래서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어디까지? 우심방까지.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어디까지? 좌심방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시험이 얼마 없으니까 시험 대비할 때는 뭐 해야 돼?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외워야 되지. 지금은 혈관 이름 써준 거고 중요한 건 뭐야? 혈액의 이름도 쓸 줄 알아야 되겠지. 이번에는 혈액이야. 이번엔 혈액인데 혈액이야. 혈액은 두 가지로 나누지. 산소가 많은 피가 이산화탄소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피. 우린 중학교 때 이런 걸 뭐라고 배우지? 깨끗한 피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동맥. 뭐라 그래? 동맥. 그래. 피, 혈. 동맥혈 또는 동맥피라고 하면 되겠지. 반대로 산소가 작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걸 우린 뭐라 그래? 그래. 별로 안 깨끗한 피. 이걸 뭐라 그러지?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 조심해야 되는데 대정맥은 뭘 말하는가? 대정맥은 맥자가 길맥자야. 피가 지나는 길. 알겠니? 자, 동맥혈은 끝자가 피자지. 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맥혈은 동맥을 지나는 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니? 동맥혈은 동맥하고 아무 관계 없어. 뭐 있어?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거. 우리는 좋아하는 피. 뭐 좋아하는 피 이상하다. 깨끗한 피? 중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래 그냥 깨끗한 피라고 합시다. 색깔은 선홍색이야. 색깔이 빨강색이 아니라 좋은 피는 약간 선홍색이야. 분홍빛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정맥혈은 산소가 작고 이산화탄소가 많지.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어떻다 그래? 검은색이야. 아주 빨간색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뭐 알려나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어른들 부항 뜬다 그래. 부항 뜨면 어떻게 돼? 혈액이 한 곳에 오래 고여있던 피를 꺼내는 거야. 그럼 무슨 피가 나와? 아주 검은 피가 나온다 그래. 나쁜 피가 나왔구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너희들 세대는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어때? 뭐 체하면 엄지손가락을 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손가락을 딱 따면 어때? 봐, 막 검은 피 나오잖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지저분한 피를 말하는 거야. 좀 고여있는 피. 자, 간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야? 얘야. 거의 출제율 100%를 자랑하지. 왜? 폐동맥은. 동맥이니까 어때? 심장에서 나왔지. 근데 오늘은 이거 못한다 그랬지? 폐에서만 한다 그랬어. 가스 교환하지.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온 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산소의 농도가 작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은 피야. 됐니? 그러면 산소가 작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피니까 무슨 피야? 정맥혈인 거지. 그래서 폐동맥,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 뭐가 흐른다?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폐동맥에 뭐가 흐른다고?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그런데 봐라. 폐정맥이지. 근데 여기서 가스 교환을 하겠지. 얘를 가스 교환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얘는 산소의 양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무슨 혈이 나와? 동맥혈이 나오는 거야. 얘는 동맥혈이 나오는 거야. 동맥혈이 나와. 그래서 폐동맥에는 무슨 혈? 정맥혈. 폐정맥에는 무슨 혈? 동맥혈인 거지. 왜 스님들이 여기 시험에 내겠어? 가장 낚기가 좋잖아. 다 낚이는 거야. 다 낚이는 거야. 여기는 대정맥인데 정맥혈이야. 그러니까 이걸 낚이는 사람은 없어. 여기는 대동맥인데 동맥혈이야.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면 낚이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항상 뭐라 한다고? 폐동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고 정맥혈이 흐르고, 폐동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고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말 잘못한 것 같은데.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알겠니? 혈관 이름과 혈액의 이름이 어때? 달라. 뭐가 다르는 거야? 쓰는 기준이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다. 많이 낸단다. 교수님들이. 여기까지가 무슨 계에 속하는 거야? 순환계에 속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몸을 가고 그 다음에 폐 가기 전에 잠깐만 하자. 야, 봐. 그러니까 모든 피가 심장에서 들어와서 나갈 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 있었어? 포도당 0.1%로 옮겨놨었지. 그 다음 여기서 뭐 받았어? 산소 받았겠지. 그러니까 모든 혈액은 심장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채우고? 포도당 채우고 또 뭐 채우는 거야? 산소도 채우는 거야. 알겠니? 그 심장으로 순환하면서 어떻게 돼? 모든 피는 깨끗해지기도 하고 영양소를 갖고 오기도 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 순환계가 이거구나 라는 거야. 순환계. 그러니까 순환계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돼? 순환계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돼?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순환계 중심에는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환계 중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봐. 이렇게. 됐어요. 조금 이따 잠깐 또 하겠는데, 얘 봐봐. 이거 콩팥이야. 됐니? 근데 여기가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갔지. 됐니? 그러니까 콩팥으로 왔는데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갔어. 됐니?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뭐겠어?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뭐가 돼야 돼? 동맥. 근데 콩팥으로 갔으니까 콩팥, 동맥. 그렇지. 그럼 얘는 봐.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지.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갔으니까 얘 혈관 이름은 뭐겠어? 콩팥? 그렇지. 정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에 봐봐. 요 간이지. 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혈관의 이름 뭐겠어? 간, 정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됐니? 뭐 얘는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이렇게 가면 간, 동맥. 간, 정맥. 그러니까 순환계에서는 뭐야?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뭘 묻는 거야?
혈관을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의 이름은 됐니? 혈액의 순환 경로에 따라서 이름이 붙이는 거란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 거란다. 뭐 아주 쉬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갈까요? 요 문제가 별로 없어. 순환.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요거 배웠다고 해서 요거 문제 풀고 여기 배웠다고 해서 요거 문제 풀고가 좀 힘들어. 왜 그래?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 조금 더 합시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폐도 한번 해봅시다. 폐도 아주 쉬운데 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요즘은 그래. 숨관가지 그랬는데 옛날엔 뭐라 그래서 이걸 기관, 얘를 뭐라 해서 기관지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요즘은 책을 이름을 바꿔서 이걸 숨관, 얘는 그럼 뭐야? 숨관가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좀 아직 어색한데 숨관가지. 이 숨관가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폐가 붙어 있는 거지. 우리 중학교 때 잠깐 할까? 중학교 때 이런 건 배웠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안 해?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운동할 수가 없지.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 늑골, 갈비뼈하고 횡격막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알겠니? 자, 간다. 그런 건 안 할 거고. 자, 시작합니다. 얘야. 얘는 매우 중요해서 또 암기할 게 있어. 자, 가자. 무슨 말이냐? 폐야, 폐. 아까 그럼 이게 숨관가지고 숨관가지에 뭐가 연결돼 있어? 폐가 연결돼 있지. 그럼 이 폐에 이루고 있는 요 세포 하나. 됐니? 요걸 뭐라 그래? 폐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 이걸 뭐라 부르지? 폐포. 폐세포 하나. 폐포. 한쪽에 약 100만 개 이상 가지가 있대. 세포가 있대. 알겠냐? 한쪽에 약 1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있대. 그래서 이 세포 하나를 내가 그리면 마치 이렇게 뭐처럼 그려져? 호리병처럼 그려지는 거야. 호리병처럼. 됐어요? 그럼 호리병처럼 그려지면 이건 노란색으로 이 호리병처럼 그려진 요 과지를 전부 다 뭐가 지나가는 거야? 혈관이 지나는 거야.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 거야. 이 혈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여기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걸 뭐라 그래? 폐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아주 가느다란 모세 무슨 뜻이야? 털 모자에 가느다란 세자야. 그러니까 어때?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이 폐포 사이사이를 지나가겠지. 그리고 얘는 이름을 쓰면 폐를 가기 전 단계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갔으니까 폐 뭐라 그래야 돼? 폐 동맥.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겠어? 폐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뭐겠어? 폐 정맥이라고 하는 거야. 폐 정맥. 됐죠? 두 번째, 우리는 기체가 양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나타내지? 우린 기체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기체가 양이 많으면 압력이 크다라 그래. 그러니까 기체는 기체야. 기체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양이 많을 때 부피를 측정하거나 그러지 않아. 모든 기체는 부피가 담는 용기가 그 기체의 부피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기체가 많아 적어 그럴 때 뭐해?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 압력 중에서도 전체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놈만의 압력을 얘기할 때, 그 놈만의 압력을 얘기할 때 뭐라 부르지? 그걸 분압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공기가 여기에 있어. 공기야. 여기에 그냥 컵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다고. 공기가. 그러면 이 공기의 압력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인 거야. 그럼 이 전체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인데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 약 80%라고 할게. 산소가 약 얼마? 21%, 20%라고 할게. 이렇게. 됐니? 그러면 산소의 양은 얼마고 질소의 양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기압 중에 이 질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야? 80%라고. 그러면 질소의 기압이 얼마가 되겠어? 1기압 곱하기 0.8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0.8 분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분압. 아, 그놈만의 기압. 그러니까 전체 기압 중에 나의 기압을 분압, 부분 압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폐동맥에서 혈액이 이렇게 이동해서 오고 있는데
여기에 산소의 양이 많아 작아 그걸 표시할 때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산소의 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의 분압이 산소만의 양을 말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호흡을 통해서 하고 들여 마시면 이 폐포 속에 산소의 분압이 있을 거라고. 산소만의 분압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폐포에서 이 산소의 분압과 이 폐포 속의 분압에서 얘네들은 어떠한 원리로 주고받냐라는 거지. 모든 기체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거야. 모든 기체는 이게 뭐야? 압력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산소가 많고, 폐포 속에는 산소가 많고, 어디에는 모세혈관에는 또는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모세혈관에는 산소의 분압이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압 차이에 의해서 간다. 분압 차이에 의해서 폐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야. 무슨 원리로? 분압 차이. 이 분압 차이에서 압력 차이에서 움직이는 걸 우린 뭐라 부르지? 확산. 이 확산이란 말 엄청 중요하다. 확산. 이 확산이란 말 여기서는 엄청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야? 그래, ATP 소비가 없어. ATP 소비가 없어. 확산은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가는 거야, 스스로. 알겠니?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호흡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됐니? 왜? 안에 압력이 더 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산소 분압이 더 크고 여기에 산소 분압이 더 작겠지? 분압 차이.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는 온몸을 돌고 들어온 이쪽에 뭐의 양이 많아야 돼?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크고. 사실은 너희들이 착각하는데 우리 착각하는 거야. 왜냐면 하도 자연계에서 많이 나와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양이 얼마야? 너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얼마나 있을까? 0.01% 있어요. 0.01. 알겠니? 0.03. 0.01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 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작은 거지. 질소 78%, 산소 21%, 이 새끼 0.03%.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작아. 진짜 사실은 거의 없는 정도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요즘 저 0.03이었던 애가 얼마야? 조금씩 올라가서 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쟤 때문에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매우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워낙 조금 있는 거야. 0.03%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증가하니까 마치 우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지구과학이나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죠. 온실효과. 알겠네?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폐포 속의 CO2는 거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호흡하면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매우 어때야 돼? 크고 폐포 속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매우 작겠지. 그러니까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야. 이걸 우린 뭐 한다고?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인 거지. 이걸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러는 거야? 확산.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호흡을 통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물론 이 호흡을 왜 호흡이라 그래? 내가 에너지 쓰는 거야. 이 호흡을 뭐라 그래? 세포호흡. 폐에서 단순히 기체가 교환되는 걸 뭐라 그래? 외호흡. 또는 폐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무슨 호흡이라 그래? 폐호흡이라 그래. 그러니까 폐호흡에서는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어떤 원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거야?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왔으니까 이 폐정맥에 가면 산소의 양이 분압이 짱 높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짱 낮아지겠지. 기체 교환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하나 더 이제 여기 알아줬어.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여기서도 단순 가스 교환이 한번 일어나고 이 원리가 또 어디서도 일어나야 돼?
세포에서도 똑같단 말이야. 세포에서도. 조직 세포에서도 똑같아. 여기 봐봐. 세포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제 세포로 왔어. 내가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이러한 거야. 여기가 세포인 거야. 그럼 세포로 오는 피는 아까 했지. 얘 동맥혈이란 말이야. 아주 깨끗한 피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산소의 분압이 100이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40이래. 근데 이 세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썼잖아. 그럼 여기 세포에서는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썼다는 건 산소를 매우 많이 소비한 거지. 산소가 없는 거야. 근데 산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뭐 한 거야? 발생한 거지.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짱 커진 거야. 50에서 60 단위는 밀리바야. 근데 얘는 40 밀리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40밖에 안 돼. 근데 세포에서는 최소한 50, 60은 된단 말이지. 그럼 누가 높아? 세포가 높아. 됐니? 모세혈관이 더 작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 어느 쪽으로? 그렇지, 산소 쪽. 모세혈관 쪽으로. 근데 산소는 어떻게 돼? 여기서 짱 많이 가지고 왔지. 산소의 분압이 얼마야? 산소의 분압이 100이야, 100. 근데 얘는 내가 산소를 겁나 많이 소비했지. 그래서 소비해서 얼마야? 없거나 최대 40. 그래서 산소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산소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원리도 뭐라 그래야 돼? 똑같은 거야. 어떤 원리야?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도 기체가 교환되는 데는 에너지 소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모든 기체는 지가 스스로 알아서 뭐 되는 거야? 확산의 원리로 뭐 하는 거야? 교환되는 거야. 확산의 원리로 교환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세포 갔다 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산소는 다 주고 아주 조금 갖고 왔겠지. 그래서 산소의 분압이 아주 짱 낮아지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겁나 받아왔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어때야 돼? 매우 높아져야 되겠지. 그럼 얘가 무슨 혈이 된 거야? 정맥혈이 된 거지. 산소는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폐로 다시 가서 다시 뭐 주고 뭐 받아오면 되겠지. 그래서 뭐 주고 다시 뭐 받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순환 과정을 통해서 기체를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무슨 계라 그래? 호흡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폐에서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호흡계라고 하는 거야. 호흡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심장에 의해서 무슨 계? 순환계. 그 다음에 폐에서 일어나는 걸 호흡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제 하나 더 남았다. 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쉬워서 뭐 내가 뭐 이거 방금이야. 그래서 지금 뭐야? 허파과리에서 페포를 허파과리라 그래 요즘은. 됐니?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지?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ATP 사용은 없음.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지. 얘. 뭐 있어? 콩팥. 됐어요? 콩팥. 콩팥 우리 되게 중요시 배워. 됐어? 콩팥에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소화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콩팥이야, 콩팥. 알겠습니까? 그래서 콩팥에서는 어떤 걸 배설하느냐라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더 할까 말까, 그만할까, 더 할까 말까, 그만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아까 우리 했지? 얘 누구야? 얘 이름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뭐 줘? 뭐 주지? 영양소를 준다 그래야 돼, 이제. 네, 그 영양소의 주 영양소가 누구야? 포도당이어서 우리 계속 포도당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가 여기 모세혈관이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뭐 주는 거야? 영양소를 주는 거야. 그 영양소의 주 영양소가 누가 돼야 돼? 포도당.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지방.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그렇지, 단백질. 이게 인간의 또는 다른 동물의 3대 영양소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야.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야. 포도당의 구성원소가 뭐야? CHO.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지? CHO.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지? CHON. 또는 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안 갖고 있기도 하니까 N까지만 씁니다. 황은 있거나 없거나, 황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잘 봐. 두 가지 알아야 돼. 얘네들이 동일한 원소로 돼 있어. 그러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포도당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코끼리가 몸무게가 한 3톤 정도 나간대. 알겠니? 근데 어마무시한 건 뭐야? 걔 초식동물이야. 풀 먹고 3톤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니? 됐어? 왜? 이 풀덩어리들이 지방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나 엊그제 저기 뭐지 저 빕스 한번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갔다 왔는데, 알겠어? 빕스 알아? 어우, 됐니? 그 빕스 아니 빕스 아닌데? 아니 뭐지? 빕스 말고 아웃백 갔다 왔어. 아우씨, 됐니? 됐어, 아웃백. 됐니? 여기 있는 게 아웃백이구나. 뭐 빕스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또 정신이 없네. 됐어요? 그 빕스를 옛날에 갔는데 거기 뭐 있어? 샐러드 바가 있지. 됐니? 어떤 아가씨들이 막 모여서 샐러드 바를 막 갔다 오더라고. 근데 뭐 6번인가 7번을 다녀왔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래? 아이 년아 한 번 더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먹는데, 나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샐러드는 살 안 쪄. 빨리 갔다 와 그러더라고. 샐러드도 많이 먹으면 뭐해? 쪄. 코끼리도 뭐야? 초식동물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얘네들은 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얘하고 얘는 단백질로 변환이 안 돼. 뭐가 없어? 얘하고 얘만 먹으면 뭐가 없어? 지방이 질소 원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로 변환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다이어트를 해도 뭐는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풀떼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단백질 형성이 안 되겠지? 단백질 형성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 근육이 빠지고. 우리 전에 항원 항체 만들 때 뭐 있었어? 항체도 전부 다 뭐야? 단백질 덩어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 맨날 감기 걸려서 콜락콜락대고 아파요 그러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뭘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 거야? 단백질. 선생님 친구 중에 김종국이라고 있어. 알아? 그래서 막 런닝 막 졸라 잘하는 새끼 있어. 막 맨하고 막 그래서 헬스 막 하고. 그 새끼 내가 안 만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왜 안 만나? 그 맨날 단백질만 먹는 거야. 그리고 막 운동하고. 알겠어? 왜 단백질만 먹겠어? 그렇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니?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 거야. 됐죠? 이건 지금 뭐가 돼야 되고 얘네들의 전환 관계고. 자, 간다. 마지막이야. 얘네들이 소화가 되자고.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지.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얘는 CHO밖에 안 되니까 얘는 뭐만 나와? 물과 뭐만 나와? 그렇지,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의 분해 산물은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야. 그 다음에 지방의 분해 산물도 누가 나와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단백질의 분해 산물은. 그렇지, 아까 얘 누구 있었어? 질소가 있었어. 그래서 얘는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와 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암모니아가 나온다.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됐니? 암모니아를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오줌에 대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육식동물의 오줌은 초식동물의 오줌보다 어때야 돼? 훨씬 더 독한 거야. 그래서 육식동물은 오줌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육식동물만 뭐가 가능해? 영역 표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호랑이나 뭐 늑대 같은 새끼들은 됐니? 육식동물이니까 영역 표시를 하는 거란다. 근데 토끼나 노루 새끼들은 어때? 오줌 싸봐야 물밖에 안 나와서 영역 표시가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개량해서 어떻게 돼? 집에서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겠지.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나 강아지의 오줌이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육식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개량된 뭐가 나와? 사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단백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